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활 2급 필기 요약 1과목 컴퓨터 일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기억장치. 이번 시간에 주기억장치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기억장치 부분, 이 부분 주기억장치 보시면요, 롬,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롬이라고요. 자, 주기억장치는 뭐를 얘기한다? 주로 기억한 우리 컴퓨터의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 보셨죠, 여러분들? 이 C나 D는 뭐라고 그러죠? 보조기억 장치예요, 얘네들은. 그 주기억 장치는 뭐다? 롬하고 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롬 이렇게 있죠? 롬이 있고 램이 있고요. 자, 얘네들을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주기억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주기억 장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롬하고 램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롬, 램이 있는데, 실제로는 롬이 좀 더 시험 문제로 출제가 좀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롬이에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롬, 램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반도체 메모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뉴스나 또는 뭐 일반적으로 메모리라고 그러는 게 램을 뜻하는 말이에요. 롬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롬, 그죠? 자, 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롬은 어떠한 메모리냐? 자, 주격장치 두 개가 있다는 거, 롬과 램. 롬은 읽기 전용,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리드 온리 메모리, 그죠? 그래서 단지 읽기만 하는 기억 장치다. 자, 그래서 읽기 전용이고 비휘발성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비휘발성, 휘발성이 뭐죠, 여러분들?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휘발유처럼 없어진다. 그게 휘발성이에요. 롬은 비휘발성. 알겠죠?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날아가지 않는다. 저장된 내용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롬바이오스라는 거. 자, 롬바이오스 시험에서 이거 롬바이오스를 잘 물어보는데요. 롬바이오스가 뭔지. 자, 메모리, 모니터, 키보드 등의 주변 장치 사이의 정보를 전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정보를 갖다가 잘못 오타야 해요, 여러분들. 저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롬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다. 자, 롬 바이오스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이 뜻이에요. 베이직 인풋 입력 아웃풋 출력 그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력하고 입력 출력과 관련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장해 놓은 게 롬바이오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입출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메모리, 모니터, 키보드 등의 이러한 프로그램들, 작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롬바이오스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롬바이오스. 아시겠죠? 이 롬바이오스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 출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명령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이거는 항상 뭐 한다?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컴퓨터 전원이 켜지면 이게 롬바이오스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입력과 출력을 기본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롬바이오스가 이러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입출력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구나. 어디에? 롬 안에. 그래서 롬 안에 바이오스라는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롬바이오스. 자,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정보 전달의 매개 역할을 하는 펌웨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포스트도 내장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롬바이오스 안에 롬은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질을 다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 펌웨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이면서 소프트웨어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자,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펌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죠? 롬바이오스. 자, 롬이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이면서 소프트웨어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걔를 갖다 뭐라고? 펌웨어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롬바이오스 안에는요, 포스트라는 프로그램도 내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알겠죠? 파워 온 셀프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 전원, 여러분들 컴퓨터 전원 키면은 뭐 하죠? 까만 바탕에 뭐 숫자 같은 거 올라가고 막 전광 같은 거 하죠. 그게 바로 포스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전원 키면은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롬바이오스 안에 저장이 돼 있구나. 자, 롬바이오스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롬바이오스는 뭐다? 하드웨어이면서 소프트웨어 성질을 간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펌웨어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포스트라는 전원 후 시스템 점검하는 프로그램 내장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롬바이오스. 자, 그 다음에 EEPROM. 자, 롬 중에 EEPROM이 있는데 EEPROM은 뭐냐면 전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롬은 읽기만 하는 기억장치예요. 여기다 내가 마음대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를. 자, 그래서 근데 EEPROM이라고 그러는데 E가 두 개 붙는 PROM이네요. EEPROM. 자, 이거는 전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웠다 썼다 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롬을 EEPRO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EEPROM. EEPROM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래시 메모리다라고 얘기도 해요. 플래시 메모리. EEPROM을 갖다가 플래시 메모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자, 그래서 롬에서는 여러분들 롬바이오스라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부분이니까 주격장치에서 롬이 보다 읽기 전용이고 비휘발성,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날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딱 키면은 항상 뭐 나옵니까? 까만 바탕에 뭐 글씨들 나오고 그러죠. 항상 뭐 삼성 컴퓨터면 삼성 로고 나오고 LG 컴퓨터면 뭐 LG 로고가 나오고 그러죠. 그게 롬에서 읽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램이 있어요. 램은 읽기와 쓰기가 자유로운 메모리다. 그러니까 램이라는 것은요, 읽고 쓸 수 있게 만든 메모리. 저 보이시죠? 이게 램이에요. 램. 여기 보이세요? 램. 자, 이게 램.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내 컴퓨터 메모리는 뭐 얼마야? 32기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64기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램을 뜻하는 거예요. 램. 알겠죠?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뭐 256기가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 거 이 메모리를 뜻하는 건데 메모리는 뭐다? 램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 근데 무슨 성? 여러분들 특성. 이거랑 반대죠. 휘발성. 휘발성은 뭐다? 휘발유처럼 없어진다.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그게 램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램 속도의 수치가 작을수록 빠른 것이다. 또 램은 수치가 작을수록 빠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램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노트북 사면 이러죠. 내 노트북은 CPU가 i5고 램은 뭐 32기가야.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램이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런 운동장. 그러니까 운동장이 크면 클수록 어떠게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겠죠. 운동장이 작으면 돌아가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램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보면.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죠. 뭐 한글이다 또는 게임이다, 뭐 그림판을 실행한다. 그럼 그런 것들이 어디서? 램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컴퓨터 전원 꺼지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전원 껐다 키면은 뭐 한글이 또는 그림판이 그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휘발성이라는 거. 자, 그래서 램과 롬의 특성을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 그 대신 휘발성이다. 또 속도의 수치가 작을수록 빠른 것이다. 그러니까 램은 작을수록 어떻다? 좋은 거예요. 자, 램의 수치를 나타낼 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요것보다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더 좋은 거예요. 알겠죠? 얘가 더 좋은 거라고. 그죠?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초라는 거죠. 얘는 10의 6승이니까 06개 100만 분의 1초죠. 여러분들 1000분의 1초보다 100만 분의 1초가 훨씬 빠른 거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작을수록 뭐한다? 빠르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D램은요. 재충전이 필요하고 자, 램도 나눠줘요. 또 D램과 S램으로.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말하는 램이 메모리가 바로 D램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D램. 자, 근데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리플래시라고 해가지고요. 리플래시 작업이 필요하다. 재충전.
그러니까 충전을 어떻게 한다? 뭐 핸드폰 충전기처럼 꽂아서 충전한다? 그러진 않겠죠. 컴퓨터 켜져 있는 동안 얘는 충전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지 뭐 한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거. SRAM은요, 여러분들 재충전이 필요 없다. 그 대신 무슨 메모리로 사용된다? 캐시 메모리 사용된다. SRAM, 캐시 메모리로 램은 두 가지가 있다. D램, SRAM이 있는데 D램은 우리가 쓰는 메모리, SRAM은 캐시 메모리로 사용된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주격장치 외워두세요. 롬과 램이 있다. 알겠죠? 커말에서는 롬이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롬에 대해서 좀 롬과 램의 특성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 메모리라고 나와 있죠. 기타 메모리. 자, 기타 메모리 보시면요, 여기 캐시 메모리라고, 아까 SRAM이 뭐라고 그랬죠? 캐시 메모리죠. 캐시 메모리라는 게 뭔지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이거 잘 봐두세요. CPU와 어디 장치,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주기억 장치다 그러면 D램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보완해주는 게 누구다? SRAM, 캐시 메모리다. 그러니까 CPU가 속도가 엄청 빨라요. 뭐보다? D램보다. 알겠죠? 주기억 장치보다. 얘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빠른데 얘는 느려요. 누구보다? CPU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놀겠죠. 나는 일 끝나고 기다리고 있고 얘는 늦게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다가 속도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SRAM이라는 거예요. SRAM을 이용해서 뭐한다? 속도 차이를 갖다 보완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 SRAM이 뭐다? 캐시 메모리다.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뭐다? 시험 문제에서 CPU와 또는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메모리가 뭐냐? 그러면 캐시 메모리, SRAM이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 시험에서 CPU, 주기억 장치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캐시 메모리 찍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 위치한다는 거 그림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가 뭐다? EEPROM, 전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웠다 썼다 한다라고 그랬죠. 자, 플래시 메모리, 비유 발성 메모리로 휴대폰, 휴대기기. 우리 USB 많이 쓰죠, 여러분들. USB, SD 카드. 자, SD 카드라고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나 또는 뭐 그 카메라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는 카드들 있죠. 그런 카드를 갖다가 우리가 SD 카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뭐다? 플래시 메모리예요. 자,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뭐다?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USB를 꽂으면 거기 미세하게 전기가 흐르겠죠. 그 전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웠다 썼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플래시 메모리가 그래서 EEPROM 전기를 이용해서 EEPROM의 일종으로 비유 발성이면서 휴대폰, 휴대기기, USB 있죠? 그게 플래시 메모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고 그래요. 버추얼. 가상, 무슨 말이에요? 가상이라는 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걸 갖다 우리 가상이라고 그러죠. 가상현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쓴다. 어디에 용량을? 보조기억 장치. 자, 보조기억 장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라 하드 디스크,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이렇게 하드 디스크의 용량의 일부분을 마치 뭐처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하드 디스크 있죠. C 드라이브 뭐 이런 거. 용량이 엄청 커요, 얘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뭐 예를 들어서 500기가다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주기억 장치는 D램 같은 경우는 메모리는 D램 용량이 작아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32기가 뭐 16기가 그죠? 500기가인데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너무 용량이 작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많이 쓰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속도는 빠른 대신 고가예요. 얘는 속도는 느린 대신 저가고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0기가니까 여기서 한 50기가만 띄워다 쓰자. 이렇게.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바로 가상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상 메모리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방식.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가상 메모리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가 예를 들어서 16기가짜리예요. 주기억 장치가 16기가인데 내가 게임을 돌려오래. 게임이 20기가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주기억 장치에 들어가지 않겠죠. 주기억 장치에 들어가야지만 뭐가 된다? 실행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안 되겠다. 어디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에서 우리 갖고 오자. 좀 띄어다 쓰자. 그게 바로 뭐다? 가상 메모리. 아시겠죠? 가상 메모리 개념. 자, 그리고 연관 메모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관 메모리는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가지고 뭐다? 데이터를 접근한다, 읽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한다, 연관 메모리. 이렇게 기억, 이것도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근데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캐시 메모리가 많이 나왔고요, 또 가상 메모리 많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들 플래시나 연관 메모리도 한번 봐두시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밑에 자료 구성과 처리 단위라고 나와 있죠. 자, 우선 이 내용도 지우고요. 좀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메모리 그 속도가 가장 빠른 기억 장치들 이렇게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빠른 기억 장치는 뭐다? 레지스터라고 그래요. 가장 빠른 기억 장치 레지스터. 왜 빠르다? 레지스터는 뭐다? CPU 안에 있는 임시 기억 장치. CPU가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SRAM. 램 중에 SRAM.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뭐다? DRAM.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SRAM. 그 다음에 뭐다? 보조기억 장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조기억 장치. 알겠죠? 보조기억 장치. 여러분들이 쓰는 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가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예요. 보조기억 장치. 알겠죠? 보조기억 장치에서도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서도 디스크가 있고요. 디스크, 그 다음에 테이프가 가장 느리다라고 그래요. 테이프는 여러분들 지금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장치 중에 가장 빠른 기억장치는 레지스터예요. 그 다음에 캐시, SRAM, DRAM,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순서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료 구성과 처리 속도 단위. 자, 자료의 구성, 처리 속도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단위에서는 비트, 바이트, 워드, 논리적 단위에서는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자, 물리적 단위는 하드웨어 단위. 우리가 기계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비트, 바이트, 워드로 저장을 하고, 논리적, 소프트웨어라는 뜻이에요. 논리적이다는 말은. 소프트웨어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로 필드나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 단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처리 속도 단위. 자, 그래서 비트, 0과 1을 뭐라고 그런다? 비트라고 그러죠. 우리 컴퓨터는 0과 1을 가지고 이걸 이진수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그죠? 0과 1,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한다. 사람은 10진수 쓴다고 그러죠. 0부터 몇 가지, 9까지 총 10개의 수를 사용하는데 컴퓨터는 0과 1, 이진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이진수를 사용하고 컴퓨터에서 이 이진수가 8개 모이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바이트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8비트가 모여서 뭐를 만든다? 1바이트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트가 뭐다? 8개의 비트가 모인 것 또는 글자 하나를 1바이트라고 해요. 글자 한 개. 그러니까 우리 A, B, C, D 뭐 이렇게 글자 쓰죠? 이 글자 하나가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8비트가 있으면 이 글자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한글이나 한자 이런 것들은 몇 바이트 한 글자 만드는데 2바이트예요. 여러분들 한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자음과 모음으로. 그죠? 1바이트 1바이트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한자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1바이트가 다 안 되겠죠. 그죠? 획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글이나 한자 이런 것들은 다 2바이트를 쓴다. 자, 그래서 8비트가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요. 바이트가 모이면 뭐를 만든다? 워드를 갖다가 만든다. 자, 워드라고 있죠. 워드, CPU의 처리 단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트가 글자 하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글자가 모여서 뭐가 만든다? 단어를 만든다는 거죠. 워드, 단어. 그렇죠?
자, 그래서 워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워드가 뭐다? CPU의 처리 단위. 그러니까 CPU가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는 단위를 뭐라 그런다? 워드라고 그래요. 워드 단위. 자, 그리고 워드가 모여서, 자, 워드는 단어라 그러죠. 워드가 모여서 뭐를 만든다? 필드를 만든다.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다. 필드는 뭐라 그러죠? 우리말도 항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드를 우리말로는 항목. 잠시만요. 좀 지워놓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필드는 뭐라고요? 우리말로 항목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 그러면 항목. 그러니까 우리 국어 항목, 영어 항목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국어 항목이 뭐예요? 국어 점수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국어 항목, 그죠? 자, 그래서 단어가 모이면 뭐를 만든다? 항목을 만들고요, 그죠? 정보 표현의 최소다 항목을 만들고 항목이 모이면 그걸 레코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 80점, 영어 점수 뭐 70점. 그럼 요거가 뭐다? 요걸 레코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레코드. 알겠죠? 항목이 모이면 레코드를 만든다. 자, 레코드 자료 처리의 단위다 라고 되어 있고요. 레코드가 여러 개 모이면 이걸 뭐라 한다? 파일이고요. 파일이 또한 여러 개 많이 모이면 그걸 뭐라 그런다?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료의 단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처리 속도의 단위. 처리 속도 단위 여기 보시면 MS라고 되어 있죠? MS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처리 속도 단위. 자, 요 처리 속도 단위도 여러분들 구분을 시켜서 외워두세요. 자, 구분시켜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처리 속도의 단위. 자, 다시 깨끗하게 한번 지우고 다시 필기를 갖다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 단위는 첫 번째로 ms 밀리세컨드라고 얘기해요.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초. 1000분의 1초란 얘기죠. 자, 밀리세컨드 다음으로 빠른 건 뭐다? 마이크로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초예요. 그 다음에 빠른 거. 그 다음에 또 빠른 거는 뭐다? 나노세컨드 NS예요. NS 10의 마이너스 9승초. 그 다음 1억분의 1초겠죠. 나노세컨드 다음에 이제 뭐다 여러분들? 피코세컨드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PS 다음에 FS 펜토. 그 다음에 아토세컨드 10의 마이너스 18승.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얼마씩 증가되죠? 3씩 이렇게 증가를 시키고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빠른 건 아토세컨드. 자, 그래서 이거 외우려면요. AFPN. 가장 빠른 게 AFPN.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A가 뭐다? 가장 빠른 거니까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쭉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처리 속도의 단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처리 속도를 물어보는 단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리 속도 단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처리 속도 단위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료 처리별 분류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수업 받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죠? 자,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